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박덕선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3사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불온난 데이터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대 미술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10명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들의 실험적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의 제목이 불온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바라본 이제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내 개인의 핸드폰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개인적인 지문 같은 생체 인식, 생체 데이터마저도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매 순간 이제 인터넷상에 어떠한 단어들을 검색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빅데이터라는 또 이름으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디지털 이제 메커니즘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동시대 예술가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 기술들을 어떻게 공공의 재로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의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메커니즘 안에서 예술가들은 어떠한 새로운 차원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시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시장 입구와 그리고 출구 사이에 있는 거대한 벽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한 7m 정도 되고 가로의 길이가 10m 정도가 되는 정말 커다란 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벽화를 제작한 예술가들은 스퍼플렉스라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예술가 그룹입니다. 지금 이 벽화는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에게라는 이제 국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벽화는 아주 예전에 이제 스퍼플렉스가 덴마크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어느 건물 벽에 덴마크어로 제작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벽화들은 이제 작품을 의뢰한 그 국가의 언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서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퍼플렉스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자 하였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은 소수의 권력층이나 혹은 글로벌 대기업이 완전히 점유하고 독점한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플렉스는 이런 벽화, 아주 이제 표와 같이 명료한 벽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이제 바라는 어떤 영혼과 그리고 어떤 표와 같은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사실 이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스포플렉스는 이 전시를 기획한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에게 이제 All Data to the People이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좋을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역시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수집되었던 문장이 바로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에게라는 말이었고요. 그 말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전시장 밖을 가득 채우는 벽화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시장 안으로 입장을 해서요. 전시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푸른빛이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연출을 하였을 때 마치 데이터의 바다와 같이 보여지기도 원했었고요. 또 혹은 컴퓨터의 모니터 속으로 이제 들어간 느낌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실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실 작품은 자크블라스라는 예술가의 얼굴 무기화 세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얼굴 무기화 세트는 이제 하나의 영상과 그리고 4개의 마스크 그리고 12개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상 설치 작품입니다. 자크블라스는 사실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자크블라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제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는 이 마스크들은 비정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는 자크블라스가 개최한 어떤 워크숍에서 동성애 남자들의 얼굴 데이터 값들을 수집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비정형의 마스크들인데요. 사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생체인식 기술은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분해내지를 못합니다. 다크블라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실제로 생체인식 기술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얼굴의 평균값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그 평균값 안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소수에게는 그만큼의 불평등과 그리고 폭력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또 이런 생체인식 기술이 미국이나 혹은 어떤 이제 멕시코와 같은 국경 지대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구분 짓는 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족주의적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요. 다크블라스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저항의 표현의 수단으로 이러한 비정형의 마스크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시장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360개의 공들은요, 크리스 션이라는 젊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크리스 션은 로봇 청소공의 어떤 기술적 특징들을 조형적인 오브제로 이제 탈바꿈시켜서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들은 전시장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은 저렇게 컴퓨터 모니터 안에 공들의 움직임의 궤적이 고스란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수많은 공들을 통해서요,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쓴 어떤 모든 물리학의 순간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우주 공간에 등장하고 수없이 소멸하고 생성하는 것을 반복하는 기본 입자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다고도 했고요. 또 이 공들이 만들어낸 이 무수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은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확률을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공은 정말 기성품이고요. 인터넷상에서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이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어떤 기성품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AA 건전지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공과 공이 자유롭게 부딪히거나 멈추거나 하는 되게 단순한 메커니즘들이 공 안에는 내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의 오브제를 가지고서 작가는 작품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시장을 찾은 관객분들도 매우 흥미로워 하시는 작품이기도 해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공들을 계속 감상하고 있으면 아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광판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숫자는 작품 스스로의 가격입니다. 레이첼 아라라는 영국 여성 작가가 제작한 이 작품은요, 엔도서라는 특수한 알고리즘이 작품 속에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품 스스로의 가치를 이제 작품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작품 중간에 보이시는 이 2개의 카메라는 전시장을 방문한 관객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분들이 만약에 해시태그 작가의 이름 혹은 해시태그 작가의 작품을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업로드 하시거나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이제 작가가 만들어낸 엔도서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보값이 수집이 되고 이것은 작품의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인기를 척도로 반영을 해서 작품의 시장가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것을 묻기도 하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사실 지난 25년 동안 기술 산업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스스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코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캐비넷을 제작하는 방식, 이런 용접을 하는 방식들을 다 제작을 했고요. 또 레이첼 아라의 작품 제작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작가는 이제 여성들하고만 협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작품은 이제 이번 전시를 위해서 한국의 원화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작업 중에서도 가장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로 제작되었을 때보다 네 자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을 제작을 하였을 때도 작가는 한국에 있는 여성 용접공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저도 그 과정이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알고 봤더니 한국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성 용접공이 딱 5명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분을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 레이첼 아라가 이제 섭외를 해 와서 같이 협업을 했고 이제 용접을 하면서 이 작업을 제작을 했고요. 아마 제가 설명하는 이 중간중간에도 작품의 숫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 순간 작품 가격, 수수료의 가격을 계속해서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시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보여주는 이 숫자가 작품의 최종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다음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네 점의 작품은요, 마치 구상 회화와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작업은 네덜란드 출신의 하름 판 덴 도르펠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이 네 개의 회화도 같은 이 작업은 사실은 예술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직접 그려낸 작업은 아니고요. 이 하름 판 덴 도르펠이 개발해낸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어떤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것을 이제 전시장 안에 구현해 놓았습니다. 방금 보셨던 네 개의 이미지들을 제작하게 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름 판 덴 도르펠은 이제 예술가이기 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을 닮은 이제 AI를 개발을 했고 이 AI가 자신을 대신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이미지들을 계속 수집하고 조합을 하고 서로의 정보들을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이제 조합된 이미지들은 매 순간 스냅샷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들은 블록체인의 형태로 이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더 작은 이제 모니터 속에 있는 이제 작업은요, 레프트 갤러리 설명자라는 것입니다. 레프트 갤러리는 하름 판 덴 도르펠이 창립한 이제 온라인상의 갤러리인데요. 이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사람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이제 돈을 포함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가상 암호화폐로도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하름 판 덴 도르펠의 이 레프트 갤러리는요, 작가가 이제 전통적인 갤러리를 떠났다는 의미에서의 레프트와 작가의 진보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레프트를 반영한 갤러리입니다. 실제로 이 갤러리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갤러리는 정통적인 갤러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 몇 번째 에디션을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은 몇 번째 에디션인지 작품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운받은 작업들은 이제 완벽한 소유권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킨들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샀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구입한 저는 다시 이 책을 다시 누군가에게 되팔 수는 없잖아요. 혹은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다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음악을 제가 완벽하게 소유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되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름 판 덴 도르펠의 레프트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다운받은 예술 작품들은 완벽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 작품들은 얼마든지 다시 되팔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센터인 제카이엠에서도 하름 판 덴 도르펠의 레프트 갤러리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작품을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적인 예술의 시장의 어떤 유통 거래 구조의 어떤 정말 새로운 바람과 이제 변화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렌식 아키텍처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과학적인 수사와 아키텍처라는 이제 건축술을 이제 합쳐놓은 이름인데요. 포렌식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이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입니다. 건축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디자이너,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 정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리서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포렌식 아키텍처는 어떤 개인이 절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난제들을 특히 어떤
인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난민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돕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소개되고 있는 작품은 지상 검증 자료라는 이제 영상 작업과 그리고 우말 히란에서의 살인이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지상 검증 자료는요, 이스라엘의 국경 마을에 있는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우말 히란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발생한 어떤 폭력의 역사를 이제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 국경 마을에는 이제 베두인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주 정부는 이들을 이제 불법 점거자로 이제 명명을 하고 그들이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거주지에 있는 이러한 건물들과 집들을 매 순간 이제 파괴해 버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두인족은 다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120번 이상의 이제 파괴와 그리고 재점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포렌식 아키텍처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베두인족이 이 지역에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와 그리고 어떤 무기적이고 유기적인 증거들을 다 수합을 해서 지상 검증 자료로서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옆에 보시는 이 우말 히란에서의 살인이라는 영상 작업은요, 이 베두인족이 살고 있는 우말 히란이라는 마을에서 살해를 당한 2명의 이제 인물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주 정부는 이들이 이제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이제 사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포렌식 아키텍처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산당들은 이 청년들의 죽음은 매우 억울한 것임을 이제 정당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렌식 아키텍처는 이제 터너 프라이즈의 최종 후보로도 이들의 작업들이 소개된 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수사와도 같은 이 작업이 이제 예술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은 차오페이라는 중국의 여성 작가의 작업이고요. 룸바 1, 룸바 2라는 작품입니다.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 이 작업은요, 로봇 청소기로 이제 구현을 하였는데요. 사실 차오페이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제 여성 작가인데요. 차오페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 로봇 청소기들은 좌대안을 무수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절대로 좌대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 좁은 좌대의 공간 값을 완벽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좌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차오페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은 정말 일상의 현대인을 빗대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틀 안에서 무한하게 이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현대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국가가 이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 속 안에서도 이제 항상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혹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어떤 디지털 검열들, 뭐 인터넷을 통제한다거나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SNS를 이제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 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 틀 안에서 이제 완벽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국 현대인의 일상을 비유하는 예술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있는 작품은 사이먼 데니의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라는 영상 작업입니다. 이 영상 작품은 3분 분량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마치 홍보 영상의 형태를 차용하였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상승과 그리고 폭락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 패닉의 상태까지도 이제 노출된 적이 있어서 되게 생경한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이먼 데니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역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먼 데니는 이러한 신기술이 여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예를 들면 사이먼 데니나 아까 설명드렸던 하른판덴 도르펠은 되게 흥미롭게 이제 작업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떤 탈중앙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전체에 접근할 수 있고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제 평등하고 투명한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이러한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에 영감을 받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짧은 영상이고 실제로 정말 어떤 광고 영상과도 같기 때문에 헤드셋을 쓰시고서도 이제 감상을 하시면은 정말 흥미롭게 이제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을 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은요, 김웅년 작가의 밤의 조라는 영상 설치 작품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스크린에 보여지는 영상과 그리고 이제 관객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설치 작품들이 함께 구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웅년 작가는 1984년생으로 이제 되게 젊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환경을 어떤 되게 마치 일상과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김웅년은 이제 근미래를 상상한 영상 작품을 제작을 한 것인데요. 작가가 바라본 미래는 사실은 디스토피아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는 알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려서 스스로를 고립하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인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닌 오직 데이터 수집에만 이제 집중을 하여 생존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도 이제 현재에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난제들은 앞으로도 이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보다도 더 암울한 어떤 평면적 미래를 이제 평면적 세상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 김실비 작가의 금융신용 영성 30도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 김실비 작가의 금융신용 영성 30도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거대한 부스마저도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부스는 작가가 제작한 어떤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의 거대한 도안 역시도 김실비 작가가 창작해낸 것인데요. 어떤 종교적인 심볼과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심볼들을 작가가 뒤섞어서 이제 창작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스 안에는 이제 작품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검정색 부스와는 대비되게 이제 속은 이제 붉은색 공간으로 연출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는 금융신용 영성 30도라는 이제 영상 작품과 그리고 작가가 제작해낸 어떤 이제 설치물들이 함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자면은요, 이제 김실비 작가는 인류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주 오래전에 그 고대와 그리고 현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변함없는 욕망은 바로 영성, 즉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요. 그 영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기술과 자본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시비 작가는 이 금융신용 영성 30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인류의 욕망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브제들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기술과 그리고 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과 그리고 어떤 금융과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으면서도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대상에 대한 어떤 복잡한 심정과 심리들을 이제 영상 작업에 잘 구현한 어떤 몽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온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작품들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불온한 데이터 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 틈을 이제 바라보고자 했고요. 정말 이 전시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아주 흥미롭고 다양한 시선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전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서 이제 감상하실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족분들과도 함께 전시를 이제 찾아와 주시고 이제 흥미로운 작품들을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